그러면 합격 사례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합격 사례 중에서 그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서술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드론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좀 길게 이번 문항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앞에다가 딱 내가 뭘 했는지, 무엇을 서술할 건지를 먼저 밝혀주고 들어간다면 조금 더 정리되고 가독성 좋은, 그리고 좀 궁금해지는 자기소개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의 팁, 하나의 스킬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나온 뒤 새로운 것을 접하려고 노력했던 제게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자격증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나온 뒤에 새로운 것을 하게 될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것을 좀 해보고 싶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생각난 것은 자격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의 입문은 무척이나 복잡했고 어려웠습니다. 초반에 드론의 명칭과 작동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기동조차 하지 못했었고 이후엔 방향이나 적당한 힘을 쓰지 못해 드론이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솔함이에요. 보통 자기소개서에서는 되게 뽐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많이 복잡했어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과 배운 점, 느낀 점을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 자소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진솔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진솔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꾸밈 없이 가식 없이 보여줌으로써 그 신뢰를 더욱더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뭐 드론이 부서진다거나 기동조차 하지 못했었다? 적당한 힘을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은 드론에 대해서 진짜 배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이 활동을 정말로 나 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성 그리고 진솔함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복잡했고 어려웠던 그런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대요. 학교 밖으로 나와서 제대로 도전한 첫 번째 일이었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성취한다는 느낌을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너무 진짜 솔직하죠. 보통 이렇게 쓰지 않는 편인데 나는 이러한 과거가 있었지만 그 과거를 인정해. 그리고 이 과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배워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어요 라는 것을 확실히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잘 해내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에 드론이 작동하는 방법을 정리하며 외웠고 드론 고장 시 배웠던 내용을 통해 직접 수리할 수 있었대요. 이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어 끊임없이 조정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성취를 느껴보고 싶어서 나의 시간을 가감없이 투자해서 이런 걸 하게 되었다라는 나의 삶에 대한 태도, 노력한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 결과 실기시험에서 실수 없이 해냈대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큰 성취감을 느꼈대요. 좀 잘 연결된 문장이라고 보이는 게 아까 목적이 뭐였어요? 드론을 시작한 목적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성취감을 많이 느껴보고 싶어서 시작한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성취감을 느꼈고 내 목적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은 그거죠. 성취감을 느낀 것,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얻은 것. 그게 바로 이 학생의 배우고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이라는 확신과 미래에 일어날 일도 강인하게 버텨낼 수 있는 열정을 배웠다고 합니다. 드론에 대한 작동 기술법만을 배운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다양한 걸 배운 거예요. 열정도 배웠고 또 그리고 확신도 가졌고 오히려 나의 삶에 좀 더 다채롭게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피력하고 있는 그런 문장,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감이 잡히나요? 여태까지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바로 500자를 써내야 되니까. 하지만 앞으로 5개의 사례를 더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드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상에서는 많이 접할 수 없는 소재가 맞아요. 입학사정관들은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기 때문에 소재에 있어서 좀 특별한 거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차별점이 되는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턴십이에요. 인턴십인데 카페에서 인턴십을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꿈드림 센터에서 이런 인턴십을 연결해주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대한 센터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카페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를 활용한 인턴십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턴십을 했다라는 걸 말해주기 전에 나 카페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있어요 라는 것도 먼저 약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활동이 3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나열식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제안을 받았어요 라던가 이걸 활용하여 새로운 걸 했어요 라는 이런 방식도 좋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매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실무 경험이었기에 많은 걱정을 했지만 미래에 관한 걱정보다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 컸기에 기회를 놓칠 수 없었대요. 본인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나는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절대로 겁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극성 파트를 뽐내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카페 인턴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오겠죠? 첫 출근은 분주했대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일했지만 진동벨을 제때 거두지 못해서 잃어버렸고 유리잔을 깨는 등의 많은 실수를 했대요. 유리잔을 깨고 진동벨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는 진짜 카페에 알바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문항이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너의 에피소드를 많이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말을 해줘. 너의 에피소드, 너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내가 진짜 인턴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의 자기소개서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실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약간 이야기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매력적인 자소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은 실수의 반복에 그만두고 싶었답니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걸 자기소개서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무너지기엔 이때 동안 해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레시피를 외우고 연습했대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과정, 나는 처음에 이런 걸 느꼈어.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라는 그런 흐름을 아까 1번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력의 보상을 받은 듯 실수는 점차 줄어갔고 간단한 주문에서 복잡한 주문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어려움이 있는 일도 도전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그리고 그런 일에 도전했을 때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하지만 도피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그거를 부족함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자신의 성취로 만들어내는구나. 이러한 인식을 계속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이 자소서를 1번부터 4번까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역량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두고 구조를 짤 때 하나하나 그렇게 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제 이 친구의 배우고 느낀 점이 더 자세히 나오기 시작하죠. 직접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대요. 결국 이 친구는 뭐예요? 나 포기하지 않고 이걸 모두 다 끝냈다 라는, 나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 올곧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얻었대요. 계속 자신감을 얻어나간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학교를 자퇴했을 때는 되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해 나갔고 결국에는 대학 도전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많이 하게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자신의 그런 스토리를, 성장 스토리를 잘 녹여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자기소개서는요, 읽으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성장 스토리나 이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자기소개서가 너무 중요한 그리고 참 좋은 자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두 가지의 그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친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마치 이 친구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를 궁금해하게 하는 자소서 있잖아요. 약간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나 궁금하지? 면접에 불러봐. 이런 식으로 쓰는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활동을 보고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는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자기소개서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인턴십 마지막 부분에 여기 자신감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바로 다음 이 자신감은 해가지고 이어지게 썼어요. 보통 1번이나 3번이나 4번은 좀 이렇게 쫙 통일성 있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번은 완전 다른 얘기를 쓰다 보니까 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많이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신감이라고 하면서 다음 활동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삼성 꿈 장학재단의 장학생 도전으로 이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장학생이었다라는 것을 세 번째 활동으로 넣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와 현재 처한 상황과 미래에 하고 싶은 구체적인 꿈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필요했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걸 충족하려고 많이 노력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 중에서 일관성이 있었는데 그 일관성을 피력하기 위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 구체적인 그런 꿈, 현재 처한 상황을 연결짓는 것, 그런 것들을 뭘 통해서 했다? 장학생을 통해서 해냈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죠. 자기소개서에는 중학교 3학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미술 심리치료를 받았던 일부터 시작해 보건소에서 실시했던 자살 예방 팜플렛 배포 등 여러 경험과 이야기들을 서술했대요. 이러한 문장 안에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술 치료를 직접 받았대요. 미술 심리 치료를. 내가 직접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원래 심리 치료를 받을 만큼 조금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하지만 후에는 또래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지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직접 이런 팜플렛을 배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저 옛날에 있었던 역경이나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기 2번에 서술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꾸밈없이 자신의 스토리를 서술한 케이스는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지원서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작성해 볼수록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지향하는 목표점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대요. 그런 활동, 그냥 장학생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나
미래에 대해서 완전 많이 고민해보고 있어요. 나 미래에 대한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피력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서는 정말 다양한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매력에 대해서 뽐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본인의 성찰성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겠죠. 나머지 2개의 문장 중에서. 이 과정을 통해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임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대요. 나는 처음에는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조금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다양한 활동들을 적어내리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일이 뭐래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래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정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자신의 특성을 여기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상담 심리사를 떠올릴 수 있었대요. 이게 아까 합격 사례 1에서 1번 문항에서 보여줬던 친구와 동일한 친구인데요. 그래서 1번과 2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1번에서는 심리학에 대한 관심에서 상담 심리사로 점점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제 그 확장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2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이 친구의 그런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정말 진솔하게 잘 쓴 자소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발탁됐대요. 발탁됐는 거를 저는 발탁됐습니다. 저 뽑혔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탁됐다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스킬이에요. 그래서 너무 뽐내려고 하는 자소서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력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장학생으로 발탁된 후에는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노력을 받는 느낌이 들었대요. 노력의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교 밖에서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나 학교 밖에서도 이렇게 잘 해냈어. 그러니까 어디서든 잘할 수 있으니까 저 선발해주세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플로우인지 알겠죠?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아직 3번과 4번을 보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꾸며내지 않고 진솔하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번째 학생의 합격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그 미디어 관련된 학과를 지망하는 미디어 플래너를 지망하는 학생이었는데 온머리 교육이라는 곳에서 실무 경험을 한 것을 이제 이번에 넣었어요. 이 학생은 전공 적합성을 정말로 잘 강조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스타트는 뭐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전문적으로 학습했던 포토샵 능력을 통해 온머리 교육에서 일을 했대요. 아까 그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인턴십을 했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자격증을 땄고 이거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교육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라는 자신의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슬쩍 드러내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정해진 책의 디자인을 시안대로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원했던 일은 이게 아니었지만 그냥 시안대로 했었대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정말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학기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교재에 지루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콘텐츠의 연속성을 개선하면 모든 이들이 학습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A였지만 A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면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본인이 의견을 내어서 이거를 바꿔서 성과를 낸 경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에 그림을 단순한 한 가지의 결론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연 탐구 관찰 콘텐츠를 기획했대요. 미디어 플래너의 가장 큰 소양 중에 하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중에서 하나인 콘텐츠 기획 능력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대요. 그냥 내가 바꿨는데 만족감이 높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문조사나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나의 활동, 나의 그런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신빙성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어 이것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콘텐츠 기획 능력을 처음에는 발휘할 수 없는 파트에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의견을 내었더니 정말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문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플래너가 갖춰야 될 소양 2가지를 바로 이 마지막 문장에서 쐐기를 받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당신의 학과가 뽑아가서 좋습니다. 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나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마음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의 전공 적합성을 그리고 아주 잘 드러낸 자기주도성까지도 2마리 토끼를 꽉 잡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취미생활과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례의 예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댄스팀 리더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공부만을 원할 것 같다고 하는 그 대학에 댄스팀을 이제 넣은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춤이 취미생활의 일부였던 저는 작년 12월 초부터 댄스팀을 개설해서 활동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와 취미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멋진 사람인 거죠. 처음에는 접점이 춤을 좋아한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회를 준비하던 과정 중 서로 자신의 파트를 늘리겠다면서 말다툼이 일어났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더 열심히 이렇게 춤추고 싶으니까 더 많이 보이고 싶으니까 파트를 늘려달라고 이제 팀원들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뭐였습니까? 리더였어요. 그래서 팀원을 이끄는 리더였던 저는 여러 명의 불편사항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야 했어요. 그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팀이 잘 굴러가지 않을 텐데 리더로서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이러한 문제사항을 제시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런 구조는 3번 문항에서도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3번 문항에 넣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위로 옮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합격 사례 5번째 이 파트는 3번 문항을 쓸 때도 참고하면 좋은 그런 리더십을 드러내는 부분에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참고할 때 이걸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느낀 상황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음에 오히려 조건 없는 수용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보통 리더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거를 스스로 반영해가지고 민주적으로 쭉 한다. 이것만이 통념인데 조건 없는 수용은 안 돼. 리더로서 부적합해.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다양한 마찰 해결 사례를 찾아봤대요.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요.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여서 의견 차이에 대한 다수결의 약속을 정했대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을 함께 조율했다고 합니다. 물론 민주적으로 잘 의사결정을 한 과정을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결 사례를 찾아보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리더의 자질까지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 토론을 하니까 혼자서 할 때는 되지 않았던 것이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팀워크도 더욱 강해졌고 신뢰하는 것이 느껴졌대요.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입증해버리니까 팀원들도 나를 신뢰하고 우리 팀의 성과도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배우고 느낀 점이 뭐겠어요? 저는 공동체의 갈등을 극복하려면 모두가 의견을 얘기하며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다음에 또 뭘 느낀 거예요? 조건 없는 수용은 절대로 모든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걸 느낀 거죠. 3번에서 강조를 하겠지만 대학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생활을 한 것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런 거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번에서 참고해도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합격 사례는 이제 마케팅 활동을 했던 친구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회사 야마야틱스에서 SNS 마케팅 활동으로 미디어 광고를 게시한 적이 있대요. 정말 이런 광고, 콘텐츠, 미디어에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예산안 조절 외에도 광고 게시에 필요한 업체와의 조율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대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척 말을 해주고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하나의 콘텐츠를 정하면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전에 트렌드는 금세 바뀐대요.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들의 관심사를 따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유행하고 있으면 바로 계속해서 유행할 것 같은데 휘리릭 넘어가서 다른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실무 경험을 하면서 이 친구는 느낀 겁니다. 아, 트렌드는 매우 빠르게 변하는구나. 이렇게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1번이랑도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일관성 있는 모든 1, 2, 3, 4번이 다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결되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다른 광고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접해보면서 제가 소비자의 입장이 되었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몇 달 동안, 몇 달 후에 대중들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 미디어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대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은 문장 자체가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끊어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문장을 조금씩 짧게 쓰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광고도 찾아보고 콘텐츠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어요.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 나의 장점 그런 거를 1번에서도 쫙 피력하고 2번에서도 쫙 피력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후 홍보 콘텐츠에 여름이라는 주제와 함께 진행되었던 서바이벌 데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인 회사의 대표를 접목시켰대요. 그래서 게시했대.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나아졌대. 자신의 성과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잘했지? 이가 아니라 단순한 성과 외에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해결책을 찾은 것. 그리고 이런 것에 미디어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짐을 실감했대요. 아, 미디어란 이런 것이다. 솔직히 현업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한 사람도 미디어에 대해서 잘 본인만의 정의를 내리고 그러긴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미디어를 이해하려면 이런 거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낀 겁니다. 또한 앞으로의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으면 물론 앞서 예측한다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대요. 나 이런 실무를 통해서 트렌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 훨씬 더 앞서서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나 트렌드
나 트렌드 세터야. 나 콘텐츠 잘 만들 수 있어. 양질의 콘텐츠 만들 수 있어.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준 두 친구의 사례는 약간 상반된 사례를 일부러 갖고 왔어요. 한 친구는 실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능력을 많이 좀 피력한 경우고, 한 친구는 좌절했지만 이걸 그때그때마다 도전하고 자신을 성장시켜온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온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어떤 것이든 본인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있고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구상하기를 바랄게요.